고맙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요. 2020년 지금 상반기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증거를 보여주거라. 증거를 보여주거라. 매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매매를 한 건가? 어떤 악재가 쏟아지든 불확실성이 나오든 주가가 오르든 하락하든 상승 추세든 하락 추세든 아니면 횡보 추세든 간에 가는 종목은 가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어쨌든 한 시간 주어진 시간 꼼꼼하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강의 타이틀은요, 돌처럼 변함없이 절대 변화선 안 됩니다. 그걸 기준과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물처럼 한결같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020년 들어서요, 1회부터 강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복리에 대해서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올컨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우량주라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회사가 크고 삼성전자, 현대차 이게 우량주가 아니고요. 나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이 그냥 우량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화면을 하나하나 넘어가세요. 바로, 인터벌 없이 갑니다. 제가 이제 조준경을 놓고 늘 말씀을 드려요. 조준경. 이거는 이제 스나이퍼, 저격수가 어떤 특정한 인물을 이제 명령, 지시를 하다 받고 죽이고자 할 때, 요게 이제 맞게 조준을 해서 총을 쏘지요. 어저께인가요? 사실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는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자리가요, 2로 시작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일단 이 회사가 어떤 결론이 나게 되면은 하나하나 자료를 가져다가 저는 이 이델리 대가들의 투자입법에서 요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파헤치는 그런 방송을 특집으로 드릴 겁니다. 인천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의 안테나를 납품하는 회사였어요. 2년 전에 회사가요, 멀쩡하고요, 재무제표도 좋았고요. 그리고 회사 대표가 TV에도 나오고 또 불우한 학생들 장학금 같은 이런 것도 하고요. 많이 이제 알려진 아주 좋은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런 그 방송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퇴직금이라든가 종잣돈 이런 것을요, 몇백억을 이 회사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니까요.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의 이미지, TV에 나와서도 좋은 일 많이 하고, 그죠? 아니, 삼성전자에 안테나 납품하는 회사가 망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회사가 몇십억 횡령을 했다라고 일단은 공시가 뜨면서 이 회사는 2년 전에 그냥 단호하게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다툼이 있었겠죠. 드디어 어저께 이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몇십억을 해먹고 몇백억의 피해를 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묶여 있어요. 몇백억인지 천억된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잘 보세요. 2로 시작하는 이 정도면 이 종목에 관계된 개인 투자자들은 알 겁니다. 경남제약은 결국에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경남제약도 전에 제가 방송에서 열심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부임하고서 강력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좋은 세상이 왔구나. 이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요, 지금 1000만 명 시대입니다. 계좌가 한 1500만 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땡땡이라는 회사 대표가 60억, 70억 횡령을 했어. 거래 정지가 됐어, 2년 전에. 그런데 말입니다. 1심 판결이 뭐라고 나왔냐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같이 이제 공범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대표는 벌금이 7억 5천만 원 나왔습니다. 물론 1심이긴 합니다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이델리 가족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주식 사기다. 주식 도박이다.
어떤 종목을 그 회사를 보고 성장성, 수익성을 보고 재무제표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하고 매수를 해서 들고 가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본인 스스로 기준과 원칙을 잡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강력하게 이 땡땡이란 회사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겠죠, 그죠? 그렇죠? 스쳐 지나갑니다. 그죠? 스쳐 지나갑니다. 얼마 전에 그 독일 국채 가지고 상품을 판매했던 그 상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아마 몇천억, 뭐 하여튼 조 단위로 아마 피해액이 있는 거로 아는데 방송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들은요 정말 목숨을 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이 회사 자체도요 자기네들은 장난칠 대로 다치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회사가 정말 나쁜 회사고 실적이 안 좋고 뭐 이래서 회사가 정말 무슨 상장 유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상장 폐지되는 것은 그건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꼼수를 쓰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분명히 법의 잣대를 제대로 대야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로 기억하는데요. 여러분들 유튜브나 인터넷 뒤지면요. 제 강의한 게 나올 겁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서 첫 국무회의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피해를 주는 어떤 작전 세력들을 발본세분해서 철저하게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을 부끄러워 환수하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던진 이야기는 그걸 왜 부끄러워 가느냐 개인 투자자들한테 돌려줘야지라는 거죠. 사기 도박에 내가 판에 끼었어요. 그럼 사기를 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도박을 하러 간 게 아니라 피해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 방송을 혹시 시청을 하고 계시지 않겠지만 우연히 우리 윤석열 총장께서 채널을 돌리다가 제 재방송을 혹시 보신다면 이 땡땡 하면 웬만하면 주식하시는 분들 다 압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분 회장님이요 류씨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요. 우리 추미애 우리 법무부 장관님인데 칭찬해요. 법무부 장관님도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잘못 결정이 된다라고 그러면 경남제약도 문 열었잖아요. 열어놓으시라고요. 그분들 힘들잖아요. 엄청난 돈이 개인 투자들이 들어갔다고요. 9개 가진 자가 왜 하나 가진 사람을 떼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나이퍼 매매라는 명명 아래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하는 겁니다. 주식 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 강의 잘 들으세요. 아셨죠? 자, 일단은 종목으로 계속 갑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는 또 어떤 종목을 했을까? 다 있어요. 있다고요. 아셨죠? 1년 365일 종목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저는 거짓말 시키지 마라. 저는 어떤 애널리스트가 됐던 내가 자칭 고수라고 하는 자들이 어떤 비법이나 어떤 주식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는 정말 네가 추천하고 네가 하는 종목을 가져다가 매 시간마다 여기다가 직접 밝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거예요. 그렇게 밝혀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강력하게 방송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속상하죠? 어디에다 하소연할 건데요? 하소연이 안 됩니다. 세상은요 불공평한 시장이고요. 세상은요 불공정한 세상이다. 특히 주식시장은요 아사리판이다. 이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저는요 오늘 방송하고 다음 주에 방송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요 아닌 건 아닌 거죠. 그죠? 그런데 비단 대한민국만 그럴까요? 아니요. 전 세계가 그래요. 주식 왜 하십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집에 숟가락 젓가락 다 팔아 먹어야 끝나는 게 이 시장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이것만 한번 열어보라 이 얘기입니다. 뭐냐면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매 시간마다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매출액이라는 게 있어요. 매출액이라고 쓸게요. 매출액이라는 게 있어요. 예, 매출액. 그리고요,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이익. 자,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자, 매출액은요, 꾸준하게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영업이익도요, 꾸준하게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얘기예요. 어떤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고 영업이익도 뒤따라서 꾸준하게 느는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맞겠죠. 그건 맞아요. 예, 그건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또 개인 투자자들을 호도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호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그저 흑자, 검정색으로 써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준을 벗어났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어야 되겠죠. 꾸준하게 늘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마스크주가 마스크 관련주들이 좋죠. 그럼 그 회사가 막 그 공장을 증설을 하고 설비 투자해서 생산량을 더 늘리려 할까요? 아니죠. 어떤 유행병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사그라들면요, 그 설비 투자한 그 공장은 어떻게 돼요? 그 회사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는 거니까. 그런데 뭐 테마주다 이런 쪽에 막 이리저리 휩쓸리는 들쥐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성소장이 밝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서 지금 제가 쓰는 이 내용의 기준에 벗어난다고 그러면 내일 당장이라도 그 종목은 쓰레통에 쳐 넣으셔야 됩니다. 즉 손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깝습니까? 그래요. 자, 이게 참 이상한 소리 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요. 자, 매출액. 자, 매출액은 중요하죠. 그죠? 매출액. 자, 매출액. 자, 이게 이제 기준이고요.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준다고 그랬죠. 원가. 자, 원가를 빼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뭐라고 했어요? 매출, 총 이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건요, 길거리 풀빵 장사를 하더라도요, 붕어빵이죠. 붕어빵 장사를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매출 총 이익이 이게 다 내 거냐? 아니죠. 뭐라고 그랬어요? 판관비, 판매 관리비라고 그랬죠. 그제? 예, 판매 관리비. 이게 거의 인건비예요. 그죠? 이거를 뺀 나머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업이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업이익이라고 그랬다고. 그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다른 거 없어요. 흑자. 조금이라도 남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남지 않고 빨간색 적자로 돌아서면 헛장사한 거죠. 근데 회사가 이게 1년, 2년, 3년 연속, 4년 연속 이게 적자면 이 회사를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죠. 대주주 지분이라고, 대주주 지분이라고 했어요. 대주주 지분. 예, 뭐 10% 이상, 5% 이상은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다. 대주주 지분이 몇 퍼센트? 20%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20% 이하가 돼버리면요, 이게 끝난 거라니까, 이 회사가요. 대개 20% 이하 종목은요, 되게 뭐로 써있냐면 증거금 100%라고 돼 있죠. 그죠? 증거금 100%. 그러면 증거금 40%는 뭐냐? 예를 들어서 증거금이 40%요 라고 써있는 것은 내가 400만 원 가지고 이 회사를 1000만 원어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증거금 100%짜리는 그 현금 내고 사는 거예요. 외상으로 못 사는 겁니다. 신용으로. 아셨죠?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죠? 아셨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부채 비율이라는 거예요. 부채 비율. 예,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요, 이거다 다 쓸게요. 150% 이하. 150% 이하여야 된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유보율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보율? 예, 유보율은요, 그렇죠. 예, 1000%, 이건 반대로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이게 벗어나 버리면요,
그거 갖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제발 제 말을 믿으세요.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뭐 언젠간 좋아지겠지, 가겠지. 웃기지 마요. 그건 아니라니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부채 비율 150의 유보율.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는요. 스냅샷에서 재무제표 들어가고, 그죠? 예, 유동비율, 예, 부채 비율 보라고 그랬죠? 안정성 지표에 들어가서 부채 비율, 유동 비율.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될 거며, 또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유동 비율이요. 약 몇 퍼센트냐면요. 200% 정도는 올라와 줘야 된다.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막대 그래프를 보고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거 봐요. 여기에 벗어나는 종목 여러분들 다 들고 계신 거야. 다 들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뭐 들고 있냐면 다 쓰레기만 들고 있는 거야. 쓰레기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예요. 달콤하지. 그렇지. 예. 자, 대주주가 뭐 5%, 9%밖에 안 갖고 있어.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 막 90%, 95%를 개인들이 들고 있으면 뭐 하겠어, 그거 가지고. 응?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아시죠?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뭐, BPS. 그래. 깜짝 놀랐네. 예. 이거 왜 그래? 자, 다시. 그래. 좀 이따 설명 드릴게요. 자, BPS를 할게요, BPS. 자, BPS 중요하다고 그랬죠, BPS. 예. 이걸 이제 다시 얘기해. 청산가치. 저번주에 말씀드렸어요. 1250, 2500, 3750, 450, 5,000원에 6250, 7500, 8750, 959, 만원. 그, 내용은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꼼꼼하게 드리면, 뭐 메모를 하든 이렇게 해서 뭐 어디 벽에 붙여놓고 이래서 좀 외우고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말이요. 특히 주식시장에서 그냥 쉽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요. 세상을요, 너무 쉽게 보고 쉽게 살 것 같으면요, 세상 사람 다 부자 된 거예요. 아시겠죠? 다 부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그래요.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예. 죽을 만큼 배워야 돼요, 죽을 만큼. 예. 죽을 만큼. 완전 미치도록, 예. 아주 뼈에 사무치게 배우고, 기준 세우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을 버려야만 여러분들이 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산가치 대비 뭐라고 그랬어요? 2배 이하 종목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은요, 청산 대비 PBR 0.5배와 그리고 1배에 대해서, 예, PBR입니다. PBR. 예, PBR.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알 거 없어, 그냥. 야, 이게 청산가치가 시장에서 너 지금 거래가 몇 배로 되고 있어? 이런 거예요. 어떻게 거래되고 있어? 이런 거니까 아직 그런 용어는요, 다 집어치고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저는 강의를 드리니까 그 몇 가지 안 돼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중요하죠. 그럼 기술적 분석 중에 주식하는 재무제표만 봐? 아니잖아요. 그죠? 캔들도 보고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너 왜 자꾸 좀 이따 나와. 자, 아니라니까. 야,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야, 자, 캔들이 이렇게 있어요. 캔들이, 그죠? 네, 캔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캔들이 있는데, 여기에 다 이쪽으로 모여요. 다 뭔지는 모르지만, 이평선이 다 여기로 모여요. 저 밑에서도 들어오고요. 저 위에서도 들어오고요. 일이 다 들어와요. 닥터피쉬라고 그랬잖아요. 들어오면서 거리랑도요, 적은 거리랑이 아니에요. 거리랑도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드리냐면, 가장 중요한 건요, 포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헌터라는 게 있는데, 헌터. 포크. 그 포크예요, 그냥. 얘는 헌터. 사냥꾼. 뭘 들고 사냥하는 포크. 네, 그래요. 자, 포크는 파란색 선이고요. 점선으로 표시되고 종가에 갖다 부딪힌다고 그랬고요. 헌터는 빨간색 점선인데 그 캔들의 중심을 찌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 여러분 2분의 1이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3분의 1이 중요하다고 제가 10년 동안 떠들었어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되새기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린 거 뭐죠? 뉴스 보지 마라. 뉴스 보지 마라라고 했죠. 뉴스 보지 마라. 예, 뉴스 보지 마라. 그리고 친구 사귀지 마라. 어떤 친구? 주식하는 친구. 예? 이게 독이에요, 이게. 이 친구가 독이에요, 독. 이 친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 방송을 시청하게 된 이유도 이 녀석 때문에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뉴스 보지 마요, 뉴스. 뉴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어떤 주식에 관련된 건데요. 그죠? 예. 아니, 주식에 관련된 뉴스를 보기 위해서 채널 돌리다가 저를 만났으면 여기서 쓰다. 자, 그리고요, 친구. 그리고 주식에 관한 어떤 책들 있잖아요. 주식 관련된 책. 여러분, 이거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그래요. 돈 법니까? 이 책 봐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기가 막힌 어떤 돈을 따는 어떤 묘책이 있다고 그래요. 그 책을 냈어요. 책 내겠어요? 네가 매매하지? 네가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매매하지. 뭔 책을 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냥 주식에도 돈 잃고 할 거 없으면 이거 책 내는 거죠. 그죠?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증거가 2009년부터요. 이데일리 TV에 개국하자마자 저는 지금까지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어요. 방송국도 여러 번 바뀌고요. 사장님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데일리에서 유일하게. 아시겠죠? 그럼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다 배제시키라는 거죠. 주식은요, 예, 그냥 어떻게 해요? 자, 귀 닫고, 그리고 입 닫아, 입. 예. 눈을 뜨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눈을 뜨고 사는데, 정말 눈을 뜨고 보이잖아요. 그리고요, 마음을 잡아야 돼요. 자, 눈으로 보면서요, 마음이 흔들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8번에도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육관이 움직여서, 그렇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그저 그럴 때 부르부라. 그렇게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탐욕이냐, 불탐이냐라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금당. 예.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래서 다 곱하면 뭐가 나와요? 108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세상사. 인간은요, 본성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뉴스에, 미디어에 너무 취해버리면 여러분들 기준이고 뭐고 다 날아가고, 아, 됐어. 그냥 뭐 좋은 거 없어? 그죠? 돈만 있는 거죠. 천박한 투자자가 돼서는 안 된다. 고상한 투자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내 돈이 1000이든 2000이든 5000이든 종잣돈이 있으면 완벽하게 내가 뭔가 데이터를 뽑고 완벽하게 매매를 하기 전까지는 1원 한 장 매매를 해서는 아니 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부터 자꾸 나를 기다리는 애가 있어요. 그 누구예요? 이 친구예요. 그죠? 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친구입니다. 저도 좀 아는 친구인데요. 자, 성수장이라는 애가요. 스나이퍼 매매에서 성수장과 특별한 만남을 자, 이번 주 토요일 날도요. 오후 1시에 대전 교육장에서 갔습니다. 예. 이델리온의 예, 사전 접수 필수입니다. 예, 지금도 이제 많은 분이 이제 신청을 하신 건데요. 반드시 이델리온에서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지금부터 또 본격적으로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지난주 이어서 이제 저는 그대로 증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요. 장부를 까는 겁니다. 아셨죠? 장부를 여는 겁니다.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저는 2019년 하반기 방송 때부터 이델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500원씩 결제해서 계속 방송을 보시면 계속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때 매매한 거를 계속, 지난주 한 거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니까 그걸 보고도 못 느끼면, 그렇지. 주식의 고수가 되려면,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거예요. 아셨죠? 그냥 쉽게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널렸다. 그래서 인연은 하늘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오다 가다 채널 돌리다가 저를 만나서 그냥 채널 안 돌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당신은 하늘에서 저하고 인연을 맺어준 겁니다. 소중합니다.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이제 화면을 크게 이제 넘어가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예, 자, 차트가요, 참 지저분하죠, 그죠? 그래요. 주가는요, 이렇게 막 그냥, 흘러내리다 갑자기 확 찢었다가 또 뭐 올라가다가 막 축 쳐주고 그러는데요. 여기도 거리랑이 있어요. 여기도 거리랑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는요, 희한하죠, 그죠? 하늘에서 서광이 비치면서 어떤 신호가 나와요, 그죠? 이쪽에도 신호가 나왔으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얘는 아니야. 쟤는 아니고 얘가 진짜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종목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크게 확대를 합니다. 누가? 성 소장이. 자, 좀 가까이 왔어요. 네, 가까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 자리를 확대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죠? 예. 거래량이 한 600만 주, 예, 동반되면서요. 이 빨간색 화살표는요, 상한가, 즉, 저는요, 14%를 상한가로 봅니다. 그리고 밑에 녹색 화살표는 몸통과 꼬리의 어떤 황금 비율이다. 자, 비율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몸통이 있죠. 비율은, 제가 이야기하는 비율은, 그렇죠. 이거로 써야죠. 제가 이야기하는 비율은, 하단 7%, 그리고 상단 7%.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얘가요, 종가예요, 종가. 얘는요, 고가. 얘는 종가니까. 고가까지는. 그렇죠. 14%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 가셨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캔들이 7%, 고점이 7% 이 얘기입니다. 근데 몸통이 꼬리보다 훨씬 크잖아요. 어떻게 비율이 맞을 수가 있어요? 당신 눈에는 그렇게 보일 뿐이지. 내 눈에는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내 눈에는 야, 비율이 똑 떨어지는 거, 얘는 원래 지금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주식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거, 첫 번째 주가와 두 번째 거래량. 그죠? 예. 주가와 거래량? 그래요. 주가와 거래량이죠.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냥 알아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또 이어가 볼게요. 잘 봐요. 이제 더 키웠어요. 자, 더 키웠어요. 여기를 더 키운 겁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 뭔지를, 어떤 종목인지를 우리가 확인 들어갑시다. 자, 보실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특히 이 방송을요, 스마트폰으로 시청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세상에나.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키웠어요. 자, 2월 12일 날, 수요일 날, 종목은 KTH 036030 이런 종목이고요. 오케이? 예, 그래요. 자, 여기서 특이한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0.38 마이너스 시작해서 약간 밀려서 0.77까지 갔다가요. 고가가 27.83에 종가가 21.88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면 0.77 더하기 27.83 그러면 얼마일까요? 일단 28%는 넘는 거죠. 한 가지 좀, 자,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별거 아니니까. 유료 회원을 위해서 잡아요. 제가 종가가 7%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가는요, 14%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7%가 종가 이상이면 14% 이하가 맞는 거고요. 14% 이상은요, 더한 거 28% 이하가 맞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고가가 됐든 종가가 됐든요, 14% 이상, 그리고 28% 이상을 얘들이 도달을 했으면요, 이 친구는요, 둘 중에 하나요. 내일 급등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선지 타겟을 이탈해서 붕 떠버리든지, 물론 붕 떠도요, 훅 들어가면요, 수익은 나지만 하지 마세요. 예, 그 타겟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약속을 지키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가는 거예요. 일단은요, 신호는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합격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물을 뺀다고 그래서 영역을 뺀 겁니다. 캔들에다가 더블 클릭하면 영역, 그죠? 채우기 빼기가 있으니까 빼서 놔야 이 캔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화면, 자, 키워봤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크게 이것도 좀 확대할게요. 자, 크게 보세요. 자, 여기, 자, 보이시죠? 자, 요건요, 파란색 점선 포크, 빨간색 점선 헌터, 그리고 보이죠? G7, K7, 고동색 파란색 선, 그리고 요거는요, 저쪽에서 오던 77 이평선이 중심 2분의 1 하단을 찍은 떡볶이, 요렇게 만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죠? 요렇게까지 들어오면 합격!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봐야 될 건 뭐예요? 이거 봐야죠. 그죠? 자, 이 종목이 뭐예요? 예, KTH란 종목인데 대주주 지분이 67%, 제가 뭐라 했어요? 20%
이하는 하지 마라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20% 이하는 하지 마라. 근데 67% 그러니까 이거는 합격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들어가 봅니다. 자, 첫 번째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라고 그랬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자, 보시면 지금 현재 2019년 에스티메이트 124억이고요. 그렇죠? 예. 자, 직전 2018년도에는 56억. 이렇게 보면요. 매출액 점점점 늘어가고 영업이익도 점점 확 갔죠. 2019년도 크게 늘었죠.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흑색이면 된다니까. 예? 제 식대로 이렇게 까매야 빨개야. 예, 성님 까만 돼요. 끝. 예. 깊게 보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자기들 마음이겠죠.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겠죠. 두 번째. 부채 비율 유보율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31에 31%에 480%, 479%. 자, 비율은 150% 이하의 10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같이 줄여봐요. 150인데 100에 800이나 31에 400이나 같은 의미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재무제표 들어가서 안정성 지표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시기 전에 BPS를 보셔야 돼요. BPS. 자, 이쯤 되면요. 일단 PD님도 알아요. 야, 이제 하단에 이제 여러분들 하단 광고가 나가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나? 이제 보이는군요. 감독님이 잡으셨구나. 여기요. 5,832원입니다. 5,832원. 감사합니다. 예, 역시 달라졌어요. 자, 5,832원. 기억하시죠? 얼마? 5,800원이에요. 5,800원.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상단에 지금 스냅샷을 재무제표를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들어갔어요. 안정성 지표라고 그랬죠? 안정성 지표. 밑에 유동비율, 부채비율. 저는 강력하게 외친다고 그랬죠? 어디다가? FAM 가이드에 이야기합니다. 부채비율은 제발 예전처럼 빨간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해줘야 이 방송을 지켜보는 우리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 이크 하는 거예요. 택견 이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이게 한 200% 정도 올라오는 게 정답이긴 합니다만 지금 분기를 열어놓은 건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실 거는요, 부채 비율 대비 배수가요 튕겨 올라가는데 얘도 그냥 2배수 정도만 더 올라오면 돼요. 2배수 정도. 그렇게 좀 참고로 아시면 될 겁니다. 아시죠? 그러면 다 합격이에요. 이 종목은 합격이에요. 그러면 성성 외칩니다. 야, 뭐라고 썼어요? 여기요. 야, 자, 2월 12일 23시 44분 이건 뭐예요? 2월 10일 달력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날은요, 제가 수요일 방송 끝나고 자, 대전에 불이나게 도착을 해서 얼렐레 하고 딱 보고 확인하고 뭐라고요? 야, 성 소장, 예, KTH 내일 공략 제시. 자, 내일 공략 제시란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유사 투자 자문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쉽게 풀어 얘기하면 내일 조져 이 얘기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방송 용어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다. 내일 공략 제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야, 내일 어쩔까 이런 얘기를 못 쓴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딱 총에다가 실탄 장전 얼마가 이제 중요한지, 자, 얼마가 중요한지 들어가시는 거죠. 그죠? 자, 가장 중요한 건 타겟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타겟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타겟을 맞추느냐? 타겟에 들어와야 돼요. 오선지. 진짜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성장이 오선지에 맞춰야 된다. 오선지. 깜짝 놀랐네. 오선지. 그죠? 오선지. 여기를 잘 보시면 그냥 이거 한 번만 좀 키워놓고 갑니다. 자, 흥분하지 말고. 땡큐. 자, 보실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캔들의 2분의 1 반으로 가르고요. 2분의 1 상단 하단을 다시 3등분으로 나눈 겁니다. 3등분으로 나눴던 이 첫 번째 라인은 1라인, 두 번째 2라인, 종가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거는요 3라인이라고 하고요. 종가로부터 파란색 점선은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딱 반으로 나누면요, 저 칸은 한 칸에요 1.5%가 되겠죠. 그래서요 1선으로부터 3% 이하, 즉 2.99% 그 안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그러면요, 내일 여러분들은
내일이 아니죠. 오늘 당일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겠죠. 일단 삥, 따당, 합 가면 되겠죠. 그런데요, 자, 특이한 게 있어요. 이 3%를 벗어나거나 이 일선 밑에서 시가가 형성되면요,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제가 악마를 보았다. 그래요. 악마를 봤어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래요. 역시 프라다를 입어요. 프라다, 구찌, 페라가모 다 입어요. 그런데요, 뿔이 안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요. 자, 이제 그럼 이제 보시자고요. 잘 보세요. 화면 키워갑니다. 자, 4번 카메라. 자, 큐. 자, 그랬던 종목이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물론 갔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13일날 그 다음날 이렇게 시작하면요, 얼마 시작한 거예요? 14%에 시작했죠? 안 됩니다. 3% 이하에 출발해야 되는데 14.8이면요,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종목, 이 방송 끝나고 들어가 봐봐요. 갭 채우느냐고 밑으로 쭉 빠졌지. 이거는 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안타까워요? 다시 신호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늘 이 화면 보여주면서, 야, 이거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요? 안 삽니다. 이거를요,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열심히 이거 여러분들 하나하나 그리고 하나하나 캔들 만들어 선 하나하나 거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든 거라고요.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PPT를 내가 만들어서 이 나이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준다는 거, 이거 흔치 않아요. 예? 흔치 않아요. 그래서 저를 누가 그래요. 증권계의 허경영 이렇게 얘기하는데, 허경영? 허경영인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죠? 자,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13일 날 9시 분에 야 개털, 그렇죠. 자, 타겟 이탈 이런 얘기예요. 그냥 웃자고 지루할까봐 그런 용어를 하나씩 써요.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철철 온다니까 이 방송 보시면서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 녀석이 어쩌다 저 모양 저 꼴이 됐을까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타겟 이탈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스나이퍼 다음 종목으로 갑니다. 짜잔. 자, 이건 뭘까요? 그러면 이제 또 화면을 크게 보시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서광이 비치고요, 나왔어요. 저쪽에는 없었어요. 여기만 있었고요. 이 거래량보다 이게 됐다만 해요. 890만 주, 약 900만 주가 올랐어요. 자, 짜잔. 좀 키워봤어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기기 전에 여기서 붕 뜨고 꼬리 달고 쇼를 하고 딱 끝나는 종목이 있은 후에 이런 종목 나오면요, 대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좀 키워봤어요. 그죠?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음봉으로, 그 얘기죠. 자, 여기 보면요, 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그래요. 수요일입니다. 이것도. 달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일. 자, 시가가 2.3일에 마이너스 0.42 빠졌다가 29.83, 10.71. 종가는 괜찮아요. 종가는 14% 이상이 아니니까 땡큐. 자, 그럼 얘도 물을 빼보자. 어떤 종목이냐? 무림 SP라는 종목이죠. 자, 그런데요, 제지회사입니다. 제지회사는요, BPS하고 청산가치 하고요, 실제 시장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하고요, 괴리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물을 뺐어요. 그죠? 빼봐. 그랬더니 똑같이 들어왔어요. 뭐가? 포크헌터 됐어요. 자, 봤더니요, 야, 이 회사, 무림이라는 회사요. 자, 어떻게 돼요? 예, 그래요. 자, 죄송합니다. 일단 이거를 뺍니다. 여기 상단에 신대가들의 투자해법, 돌처럼 변함없이 물처럼 한결같이 잠깐 이걸 내리고요. 이쪽에 좀 보실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PD님, 땡큐. 자, 왜냐면요, 이걸 보면서 이게 어떤 종목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요, 61%가, 그래, 고맙습니다. 무림 SP 최대 주주 61% 지분이 되겠고요. 그럼 얘도 똑같아요. 자, 어때요? 예, 어때요? 자, 이쪽,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점차적으로 훅 줄어요. 2019년도도 줄어요. 그렇잖아요. 일단 중요한 건요, 검정색이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1분기에 마이너스 13억, 그리고 2분기에 12억, 3분기에 4억 더하기 빼기 하면 일단 흑자겠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꾸준하게 매출액,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어야 그런 종목을 사야 성공한다. 그런 이상한 얘기를 책으로 내고 그런 이상한 얘기를 나는 증권회사에 10년 있었는데 저는 책을 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너 그래서 돈 벌었다는 창구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책 팔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증권회사 10년 있었으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봐요. 부채 비율, 유보율. 예, 그래요. 저는 적이 많아요. 저는 개인 투자자예요. 전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전 증권맨 출신이 아니거든요. 전 유관기관 출신이 아니에요. 대전에서 썼어요. 대전에서. 자, 봐요. 43에 1700%요. 자, 이게요. 9,300원이요. 기억하세요. 9,300원이요. 9,300원. 아까 종목 내가 BPS 5,000 얼마인데 얼마까지 가더라. 봤어요? 붕 떴기 때문에 기억 못했죠? 하지 마세요. 자, 9,300원입니다. 그리고요. 43에 1700% 기가 막히죠? 그러면 재무제표로 들어가서 보는 거야. 재무제표. 자, 재무제표 들어가기 전에 이쪽을 다시 한번 이쪽을요. 지금 9,300원을 나눠본 거예요. 나누면, 자, 기억하세요. 9,300원을 나눴더니요. 4,650원. 4,650원 기억하세요. 4,650원, 4,650원 갑니다. 왜 4,650원이냐? 이 종목,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2,600원이라고요. 무림 SP가 다시 한번. 아니, 청산 가치가 세상에나 9,300원인데 어째 거래가 2,60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자 여기 보면 이게 반으로 갈라서 4,650원이잖아. 예, 그럼 4,650원 이게 목표가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런 종목 허다에 수두룩 뻑적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잘 챙겨보시고 4,650원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얘를 보는 거예요. 제지회사 다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2020년 2월 19일 날 자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죠? 신호가 나왔고 뭘 빼고 확인했어요. 그러면 재무제표 들어가서 안정성 지표 보니까 끝내줘요. 유동비율, 부채비율 정상이죠. 이렇게 되지 않은 종목을 내가 지금 들고 있다. 여러분 다 종목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자, 이데리온, 성수장, 무림 SP 내일 공략. 그래서 실탄장전 확 쏴버려. 준비하시고 쏘세요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걸 또 잘 기억해야죠. 일선에서부터 3% 이하 2.99% 기억하자. 그러고 본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럴 때는 어떤, 예, 그래요. 유럽의, 더 파이널 카운트다운 이런 음악이 쫙 깔리면서 보면 좋은데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2월 20일 목요일 달력을 보시면 됩니다. 예.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며칠인지 아십니까? 자, 1점 시가가 33에 시작했으니까요. 2.99 이하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이걸 잘 보시라고 그랬어요. 시작한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무림 SP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화살표가 나와요. 그렇죠? 3%를 통과된 거예요. 3%. 자, 제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를 잠깐 확대를 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종가로부터 파란색 첨선이 3%라니까 여기가 7%고 시작해서 밑으로 밀렸다가 올라갔으니까 오케이 됐어.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래? 1.33에 10.63 그러니까 저기까지 가는 동안에 3%는 짝다리 짚고 다리 떨며 껌 씹으면서 팔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됐어 끝. 자, 그럼 뭐라 그래? 야, 조절 이 얘기죠. 여기서 조절하는 건요, 패대기 즉 수익 차익 실현 이런 얘기죠. 제가 이런 용어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루할까봐. 증권 강의니까 주식 강의니까. 그래 나 원래 무식해. 그래 나 원래 그런 녀석이야. 그래. 자, 무식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니까. 미안하지만 1시간 다 됐어요,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자, 마지막 하나 봅니다. 자, 갑니다. 자, 저를 비추지 마시고.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면이 중요한 거, 이분들한테는. 자, 갑니다. 이게 뭘까요? 날짜가 21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이요. 토요일날 무료 강의에 왔을 때 이 종목을 보여주면서 이거 사봐요. 라고 얘기했어요. 안 가면 나를 해요. 라고 했어요. 그죠? 자, 됐어요. 그죠? 자, 물 빼볼까요? 그죠? 복권도 들어왔죠? 장도 봐야죠? 66%예요. 뭐 문제 있어요? 자, 매출액 영업이 문제 있어요? 문제 없죠? 흑자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부채비율, 유보율
50일에 1260%요. 예, 이걸 뭐라고 그래요? 환장하게 좋은 종목. 자, BPS가 얼마래요? 6,800원, 6,800원, 6,000원 더하기 6,000원, 12,000원!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안정성 지표 훌륭하죠? 문제 있어요? 그럼 저는 그런 거 내일 공략 제시. 어설퍼요? 힘들어요? 24일 월요일 대교. 밑꼬리 찍고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도라고요. 아셨어요? 확인해줘요? 이걸 내가 조작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조작했으면 나는 검찰에서 가서 징역 가겠죠. 2월 24일 월요일 어저께요. 대교. 예. 그리고 쭉 내렸겠지, 그죠? 이렇게 팔고 중가에 샀겠죠. 그리고 또 화요일날 또 샀죠. 오늘은 어떻게 했을까요? 팔았어요. 꼬리 달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자, 얼마라고요? 지금 6,000원이에요. BPS하고 가격 같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끝. 자, 시간 다 됐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수익 차익 실현. 저는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오늘 2월 26일 수요일, 사실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은 어제 타겟 신호가 잡혀가지고 오늘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를? 이 얘기를 24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장이 거의 한 4% 가까이 폭락, 급락, 패닉 상태였다고요. 그래도 이렇게 움직였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장 연속 이틀, 예, 팬데믹, 그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워요. 자, 봐요. 2월 26일, 한국 패키지 이 화면을 보여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이 종목은 다음 주 수요일날, 이 종목은 수요일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거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노란톡 있습니다. 노란톡. 이쪽에서 많은 저에 대한 정보를 우리 이델리온에서요, 열심히 지금,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또 무료 방송할 때도 여러분들이, 노란톡으로 방송을 보실 수 있게 지금 열어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밑에 하단에 광고 나가니까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자, 선수만과 특별한 만남, 이번 주 토요일 날, 예, 그래요. 간절하신 분만,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간절하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란 표현이라고요. 그런 분들만 오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아주 강력한, 아주 훌륭한 내용.